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2일 일요일이고요. 네, 19시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네. 저희가 좀 어쩌다 보니까 휴식기를 좀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랜만이니까 자기소개를 다 하고 갈 텐데요. 저는 사실 급하게 객원 멤버로 다시 참가하게 된 진행자 최화입니다. 네, 저는 노지선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프로페서입니다. 어색하네요. 이제 저희가 방송 감이 떨어졌어요. 네, 이거 우리 언제 안 하고 안 했죠? 작년에 했나? 새해 들어서 서로 아닌가요? 그렇죠. 올해 했었나? 올해 한 1월쯤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그랬나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저희도 진행 방법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지금 다 까먹었어요. 이게 네. 개건mon배라고 해도 컬투쇼 약간 스페셜 MC 같은 아, 그래요. 네. 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사실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제 운영진을 좀 그만둬가지고 같이 내려왔었는데 스텝을 하차하신 거지 방송 하차한 게 아니잖아요. 뭐 굳이 따지면 그렇긴 하죠. 그렇고 뭐 그때 동안 이제 축구 소식을 많이 쌓였으니까 다들 이제 해외 축구도 뭐 지금 이제 한참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K리그도 거의 개막했고 막바지죠. 그렇죠. 네, K리그도 개막을 했고 이제 월드컵도 이제 마지막 이제 평가전도 치렀으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월드컵. 네. 2달 반인가?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남았어요. 이제는 A 매치가 그밖에 없어요. 월드컵 없어요. 출전식도 안 한다고 했었으니까요. 출전식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어요. 늘 했는데. 네. 홍명보가 쫄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해봤자 그리고 그쵸.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좋은 얘기 안 나올 테니까. 네, 그렇고 간중도 동원도 잘 안 될 거고 흥행력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의미도 없고. 뭐 바로 대표팀 토크 시작을 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조편성이 완벽하게 된 거는 완료가 됐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유럽 플레이오프 때문에 그게 얼마 전에 결정 났죠. 저희는 이제 멕시코 남아공과 이제 체코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사실 원래 덴마크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통 이렇게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덴마크 하면 체코다라는 건 예상은 하긴 했죠. 전통의 강호들 같은 그쵸. 느낌이고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뭐 전통의 이제 그렇죠. 북유럽의 강호기도 하고. 네, 그렇죠. 체코가 어쨌든 승부차기까지 가는 획두 속에서 올라갔잖아요. 이거 한참 관심 있게 봤었는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선수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뭐 기억하는 뭐 체그라든지 로시츠키 뭐 이런 양폴러 양폴러 이런 선수들이 스미체르 네 그렇죠. 네. 다들 이제 물론 이제 축구에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은 체코의 선수들도 많이 알겠지만 저는 잘 좀 생소한 선수들이더라고요. 사실 체코 자체가 월드컵을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독일 월드컵 마지막으로 해서 20년 만에 처음 진출했거든요. 체코가 원래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기가 진짜 좀 몰빵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나마 아는 선수라고 하면 소우체크 정도? 그래요. 어느 팀에 뛰고 있는 선수죠? 그 웨스트햄. 아 웨스트햄이요. 이제 멕시코 남아공 일단 우리나라 조가 보면은 뭐 사실은 조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평이 좀 많죠. 뭐 그렇죠. 소위 말하면은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꿀조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 월드컵보다는 조 편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월드컵 포르투갈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보통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꿀조지 이렇게 말해도 뭐 괜찮은 그럴 진짜 뭐 대신 감독 혁명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개최국이 이제 멕시코가 들어가 있다는 게 힘들긴 하거든요. 멕시코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32개국 체제에서는 16강의 단골이죠. 거의 4번 갔고. 그리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도 뭐 다른 국가 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런 1포트의 국가보다는 그렇죠. 사실은 좀 나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1포트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나아요, 사실. 캐나다 아니면 멕시코인데 캐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쵸. 멕시코도 그래도 뭐 미국도 좀 뭔가 변수가 많은 팀이라 갖고. 그렇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한 국가를 또 보죠 항상. 일본 조가 항상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랑 비교되게 항상 보는데 일본은 사실 조가 되게 힘듭니다. 일단 네덜란드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스웨덴, 튀니지인데 잘하는 나라들이죠.
근데 일본이 상당히 지금 현재는 대표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잉글랜드를 잡았어요. 네. 원정 가가지고. 그렇죠. 이번 네. 월드컵 목표가 우승이래요. 근데 옛날엔 비웃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비웃을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50년대 우승이니까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 감독이 엄청 오래 했잖아요. 그 우리가 말하는 네, 그 하지메 감독. 네. 네. 그 일명 이제 조디아스 하지메. 조데타 네. 감독, 조데타 그 감독이잖아요. 근데 꾸준히 어쨌든 장기 집권은 좋은 예죠. 이게 사실은 그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성적이 안 좋을 때도 많았거든요, 일본이. 아, 근데 그쵸. 계속 이렇게 믿고 가줬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일본 요런 내가에서는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자체 우리나라였었으면은 뭐 한 대 성적 안 좋으면은 바로 그냥 경질하고. 네. 근데 뭐가 그쵸. 뭐가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빠르게 네. 경질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네. 믿고 가주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건 결과론적인 거니까. 사실 믿고 가는 것도 네. 능력이 되는 감독이니까 뭐 그렇겠죠. 믿고 오는 네. 성공한 네. 거죠. 그래서 홍명보 한 30년 믿고 가봐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월드컵을 못 나가죠 뭐.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월드컵을 못 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죠? 네. 언젠가는. 점점 근데- 가능성은 네.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참가팀이 좀 근데 되면서. 혹시나 모르잖아요. 뭐 이탈리아도 지금 벌써 몇 년째 못 나오고. 3번 연속 못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제 하필 뭔가 우리나라 암흑시기에 감독을 맡아가지고 월드컵에 진출을 못한다. 그 감독은 진짜 한국 입국 못할 걸요. 너무 불쌍하게 되는. 물론 뭐 네. 그 사람이 잘 했으면 안 그렇겠지만 그렇죠. 좀 이렇게 똥물을 뒤집어 쓰는. 근데 아무리 네. 저짤사라고 해도 월드컵은 가야 돼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48개국 그렇죠. 48개국 처음이라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조 3위도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별 예선 16강, 4강, 8강 그쵸. 이렇게 하면은 네, 지금 네. 조별 예선 32강, 네. 16강, 8강, 4강 이렇게 그쵸. 되는 거죠. 경기 수도 늘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피파 같은 경우는 늘면은 좋죠. 중계권료도 그렇고. 그렇죠. 일단 경기 수가 숫자가 많아지고. 늘어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월드컵에 처음 진출한 나라들도 많이 생겼고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약간 그 피파 쪽에서 그 약간 좀 중국을 이렇게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런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네. 네, 일리가 있고. 근데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팀이 늘어났는데도 중국이 못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퀴라소 네. 이런 나라들도 나오거든요. 뭐 케이프 베르데 이런 네, 데도 뭐 콩고 나오고. 민주공화국 뭐 사실 저는 이렇게 퀴라소라는 나라를 처음 그쵸?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큐라소라는 술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술 이름인가 이러면서 네. 그 우즈벡이 네. 의외로 월드컵에 처음 나와요. 아 그래요? 뭔가 한 몇 번 나갔을 것 근데 같은데. 우즈벡은 조금 불쌍한 게 사실 못하는 나라는 아닌데 그렇죠. 항상 동아시아 국가들이 네. 잘 하잖아요. 최종 예선에서 항상 미끄러져가지고. 네. 그리고 참 고맙게도 사실 우리나라한테 승점을 많이 받쳐준 나라. 그렇죠. 그렇죠. 그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제일 모르는 나라 카보베르데. 네, 그때 그러니까 한번 얘기했죠. 이거 어느 나라죠? 한번 뭐 아시는 분 있나요?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디알 콩고는 뭐예요? 이건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 아, 그 네. 콩고 민주공화국.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IT라는 나라는 옛날에 그죠? 대지진. 네, 그것 때문에 아시는 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미국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축구보다는 그쪽은 그나마 야구하지 않나? 뭐 그럴 것 같은데. 그쪽은 그쵸 네. 아무래도. 네. 생소한 나라들도 보이고 되게 진짜 지구인의 축제가 되는 것 같아요. 카보베르데 네. 지도를 찾아보니까 네. 야 모르면 한만 위치에 있네요. 섬나라인가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제 기니 세네갈 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섬이라서. 대단한데요? 월드컵 어떻게 나왔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예선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팀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둬야 돼요. 왜냐면 조가 스페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우루과이 이런 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네요. 스페인은 뭐 우승 후보니까. 아 그렇죠. 이 경기를 유념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분명 또 대표팀에서 자기네들 국가 들면 막 울고 그렇죠. 분명 나오죠. 네. 또 네. 이제 짤도 돌아돌고 네. 월드컵이 세계 최고의 뭐 대회인 이유 이러면서 네, 이제 그렇죠. 예, 짤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네. 중국이 진출 못했잖아요. 네. 오성 홍기 흔들리면서 그 눈물 흘리는 장면을 안 보는 게. 그러네요.
그리고 비하하는 건 아닌데 부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 중국 워낙 맞아요. 다치기 때문에. 뭐 중국 때문에 팀 수를 더 늘릴 수도 있을 거란 말이 있던데요. 근데 여기서 더 늘리면 너무 뇌절 아니에요? 64개국으로 늘릴 거다. 너무 많아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약간 월드컵 거리가 떨어지죠. 네,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모르는 거고 지금 피파 회장의 성격 같아서는 굉장히 그런 그쵸.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죠. 근데 피파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월드컵을 즐기지 못해요. 아니죠. 월드컵 예선도 월드컵이잖아. 그렇잖아요. 뭔 소리 하잖아요. 피파 경기고 피파에서 하는 건데 뭐. 소외된 절반을 위해서 왼발 한 번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뭐 피파 회장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되게 재밌는 건 A조에 있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 A조면 경기 거의 첫 번째 아니에요? 그 개막전 하고 그 바로 다음 경기예요. 네, 그날 하는 경기. 이목이 집중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개막전을 멕시코가 이제 멕시코하고 남아공이 개막전을 하고 그 경기 끝나고 바로 우리나라하고 체코 체코가 하는데 남아공. 근데 이번에 또 홍명보가 남아공이 1승 재물이다 뭐 이런 말 안 하겠죠? 이미 했지 않았어요? 세 팀 다 할만하다 그런 이미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체코랑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일단 우리 전력 빼고 그래도 우리 체코 하면은 그래도 한번 부딪혀 볼 만은 하지 않나. 부딪혀봤는데 네. 물론 우리가 언제부터 유럽 축구를 맛볼 수 있었겠어요. 근데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프리카나 남미보다는 유럽이랑 하는 게 조금 더 할만한 느낌이 좀 있어요. 원래 그쵸. 우리가 약간 전통적으로 남미 축구에 좀 약했잖아요. 약간 그쵸. 그런 개인 기술 이렇게 하는 축구보다는 힘 대 힘으로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막 체격에서 이제는 밀리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쵸. 요즘 젊은 그런 선수들이 워낙 영향도 잘 하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최근에 우리가 2경기 친선전을 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 출전 시기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네. 최종 데뷔하는 경기였었으니까 이게. 거의 이제 끝 경기인데 마지막 경기인데 네. 그때 너무 2경기 통합해서 5대0 있잖아요. 그렇죠. 성적이. 이게 되게 항상 우리가 월드컵 전에는 완성된 모습을 보고 갔거든요. 그쵸. 마지막 어쨌든 평가전에서는 간에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A매치와 평가전을 겪어서 마지막 월드컵 전 마지막 평가전은 이 팀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 완성을 시키고 그걸 보는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마지막 경기인데도 저는 아직도 무슨 축구를 하고 싶은지 잘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모를 것 같은데요. 이제 구설수가 좀 많은데요. 일단 3백, 4백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편집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 설영우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3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팬들도 언급을 원래부터 하고 있었는데 선수들이 기존에 이제 자신이 뛰는 소속팀에서는 3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설영우 선수의 인터뷰에서는 조금 불만이 섞인 뉘앙스가 좀 보였거든요. 물론 뭐 속마음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좀 보였는데 거기서 제일 압권이었던 거는 브레이크 타임 때 맞아요. 그냥 물 마시고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 월드컵 때부터는 전반 후반 합쳐서 20분 정도 때에 주심이 무조건 끊고 갑니다. 그 어떻게 보면 4쿼터제가 된 셈인 거죠. 그렇죠. 쿨링 브레이크처럼 하는데 무조건 예전에는 이제 심판 재량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쿨링 브레이크는 이제 온도를 보고 심판에 좀 재량적인 건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렸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이 월드컵에서 한 경기 한 경기마다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네. 이번 친선 경기에서 변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때 동안 우리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고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이때 감독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번 가나전에서만 봐도 우리가 전반 20분까지는 그래도 잘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쿨링 브레이크 때 막 가나 감독이 선수들한테 막 짓을 내려요. 근데 그 이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잡혀서 물론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그 뒤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때의 우리 홍명보 감독은
뒷짐만 지고 아무런, 그냥 가만히 있던데요. 지시 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고 오히려 이강인이 이강인 그러니까요. 선수가 굉장히 이제 선수들이 감독처럼 그렇게 하면서 안 되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봐요. 뭔가 그렇게 되면은 선수들끼리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가 그쵸. 뭔데 약간 이런 마인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마음도 알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안 나와야 될 텐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그 경기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그냥 전반에 초반에 압도를 해서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는 축구를 그쵸. 하고 있는데 골을 만약에 넣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쵸. 당연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쿨링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면은 분위기 좋았던 분위기를 한 번에 내줄 수 있는 경기가 다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어쨌든 그 분위기를 어쨌든 연장선사는 그렇죠. 계속 만드는 것도 감독의 능력인데 다시 가져오고 다시 그렇죠. 우리 템포를 가져올 수 있는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이거를 좀 한번 그러니까 근데 홍명보는 또 이런 거에서 쿨링 브레이크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이제 경기 나중에 월드컵 끝나고나 하면 되듯이. 그러니까 그 이미 정해진 걸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게 하겠다고 한참 전에 예고가 나왔던 건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쵸.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기존의 축구 룰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중요하냐고요. 근데 어쨌든 모든 팀이 같은 조건 하에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정말 잔디 탓하는 거랑 똑같은 근데 이게 그쵸? 약간 그 틱톡에서 많이들 나오거든요. 그 성공한 사람의 법칙 이러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은 일단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쵸.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보고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빈의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수빈의 실수는 실수고 그거를 지적할 게 아니라 실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사실은. 원래 축구가 실수의 미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실수할 걸 몰랐어? 본인이 어쨌든 그 실수가 당연히 나온다고까지 계산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럼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도 실수가 나오고 그것은 실수가 나와요. 당연히 그 최고의 감독이 대표팀의 감독이라면은 당연히 그거 계산에 넣었어야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수를 인터뷰에서 꼬집고 넘어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전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선수들의 그렇죠. 정신력, 피지컬이 문제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커룸에서 할 수 진짜, 있어요. 예. 라커룸에서는 해도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라커룸에서도 니네가 팀이야, 우리 팀이야 이렇게. 양동이 차면서 근데 지금 대표팀은 홍명보 그렇게 못할걸요? 그렇죠. 그쵸. 옛날이랑 좀 다르긴 하죠. 이제 네. 선수들이 안 그래도 성적도 안 좋은데 사실 선수들이 워낙 이제 선진 축구를 경험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조금 옛날에 비해서 그런 게 효과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성적이 안 나오니까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글쎄 이 지금 선수들의 불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인터뷰 그 김민재 선수와 서령원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상하기에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 서령우 선수 인터뷰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클럽 팀과 대표팀 간의 포지션이라든지 전술적 위치, 뭐 포지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쨌든 클럽 팀하고 대표팀하고 같은 전술, 똑같은 위치에 선수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같을 수가 없죠. 네. 네. 근데 이거를 네가 왜 그 위치에 서야 되고 그 위치에서 뭘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한 그런 설명이나 납득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감독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표팀 감독은 그런 자리인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월드컵이 한참 남았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진짜 코앞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해보면은 그때 그래갖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계산을 하고 계산점을 찾고 아니면은 이 플랜을 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다 됐잖아요. 그쵸. 완성형이 나와야 돼요. 완성형이.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홍명보의 그러니까 드문드문 뭘 하려는지는 알겠다 이렇게 그런 축구가 나왔으면은 그래도 뭐 저게 되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아직도 완성형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못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지는 그쵸. 그 홍명보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 모델이란 게 있겠죠. 있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봤잖아요. 그럼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 스킬이 좋은 분도 아니고 진짜. 사실은 네. 모의고사를 맨날 8등급, 9등급 맞다가 수능에서 2등급, 1등급 이렇게 맞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가끔 보면 이제 내신과 네. 그게 기형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근데 확률상 우리가 아니 9등급 8등급 나온 사람이
뭐 운 아, 좋게 그쵸. 6등급, 7등급이 나올 수는 있지만 갑자기 그쵸. 1등급 이럴 순 없잖아요. 2등급, 3등급은 나오긴 그쵸. 뭐 확률상 뭐 오히려 모의고사보다 더 어려운 게 모의고사 어쨌든 네. 2달 반이란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동안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지라든지 이런 걸 네. 풀어보면서 좀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모여서 훈련을 못 해요. 그쵸. 훈련도 못 해요. 네. 2달 반 동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코치의 인터뷰가 좀 아로스 코치가 이번에 됐습니다. 좀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저번 달이었었나요? 그 주영 아로소 코치가 이제 포르투갈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다 한다 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고서 더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좀 무슨 표현이나 그런 거에서 좀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뭐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내려간 것 같아요 기사가. 이제 수습이죠.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사를 내리는 과정도 뭔가 좀 석연치가 않고. 그리고 나서 네. 올라온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전술. 네. 우리는 홍명보 감독이 전술 지시하는 네. 사진이 올라갔죠. 차라리 가만히 나 있지.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그거 사진 보니까 네. 아니 앞에서 홍명보가 이제 전술 설명하는데 뒤에 있던 사람 뭐 구글 맵 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던데요. 그럼 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좀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박근혜 감독의 살려야 한다랑 윤 대통령의 네. 이제 그 뭐 차 안에서 이렇게 인터뷰에 넘기는 거 있잖아요. 요 사진이었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앞에서 설명하는데 구글 맵을 내보자고요. 이 사진이 공개가 된 게 있는데 이제 못 보여드리는데 네. 재밌는 게 있네요. 이거 합성 아니죠? AI 아니죠? 아니 이게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게. 그래요. 어이가 없네요. 근데 되게 보여주기식 같아 보이네. 연출 그러니까 같아 보이네요. 너무 네. 물론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있어서 연출 같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하지 아니 말지 근데 이게 차라리. 예. 색안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지 말지. 괜히 구설수만 하나 더 생기고. 코멘트도 웃겨요 여기. 홍 대표님의 지도하에 한국 대표팀을 위해 일하게 홍 되는 뭐예요, 홍 대표? 이게 그 자동 번역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예. 뭐 미스터 홍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그래도 다행인 게 그 가끔 이렇게 번역이 좀 이상해가지고 대표 이러면은 대통령 이렇게 그런 경우 있어. 번역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스터 킴 하면 거의 김정은 이렇게 되고 그 이제 일본은 잉글랜드와 원정에서 이 승리를 거뒀는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워낙 잘하는 나라 그리고 원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잘하더라고요. 그 미토마 네. 선수의 득점도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아마 아시아 팀이 웸블리에서 이긴 게 처음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웸블리 별로 안 가봤잖아. 우리 웸블리 가봤나요? 거의 BTS는 가봤겠죠. 그렇죠. 네. 안 가봤지 않나? 우리 국가대표 웸블리 가봤나? 클럽 팀까지 통틀어도 뛰어본 사람이 별로 없긴 할 거예요. 손흥민 많이 뛰어봤죠. 뭐 박지성, 손흥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웸블리가 우리가 뭐 국가대표 경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일본은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너무 상반되게 그렇죠.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배 아프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분하다 하면서 땅을 치면서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예전에 비해 약간 그 내셔널리즘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다르죠. 그렇죠. 일본은 다르기 때문에 예. 뭐 락사 뭐 일본 사람들이 락사를 볼 건 아니니까 그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어요? 그래요. 이제 월드컵은 한 2달 반 정도. 시간대가 다들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오전 11시, 10시 때이기 때문에 일하는 도중에 보셔야 될 건데 당장 우리나라 경기들만 해도 막 세코전 11시, 멕시코 10시, 남아공 10시. 일하고 있을 때 봐야 되는데 문제가 저희 TV 중계 다들 아시다시피 JTBC가 독점을 가져가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지상파 3사와 그 협상이 결렬이 돼가지고 JTBC가 채널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뭐 JTBC 스포츠랑 JTBC 뭐 원투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경기가 어느 정도까지 다 중계가 될 수 있을지가 모르겠네요.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는 할 건데. 2010년 때 네. SBS 단독 중계였었잖아요. 그때도. 그랬었네. 네, 그때가 SBS 혼자 사버려가지고 뭐 협상도 안 되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뭐 SBS 스포츠랑 어쩌지 해가지고 다 중계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있긴 한데 일단 네. 모바일은 네이버로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아무래도
시간대가 모바일로 볼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특히 요즘은 네. TV가 없는 집도 워낙에 많고. 그것도 그렇고 네. 이게 일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쵸. 보통 모바일 아니면 PC. 네.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인터넷으로 보게 될 텐데 이제 네이버를 더 많이. 그 네이버는 전 경기를 다 중계를 해주나?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일반 이렇게 그냥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대표팀만 보시지만 저희 이제 축격들은 다른 나라 경기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메시를 못 보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3일 전에 기사인데 네. 지상파 3사에서 120억이면은 중계권 사겠다. 네. 그러니까 한 군데당 120억씩이요. JTBC가 처음 제시했던 게 350억씩이었거든요. 아, 너무 갭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거는. 협상이 두 배 넘잖아요 이거. 거의 3배 차이죠 거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상파가 이걸 되게 하는 거를 꺼려한대요. 그렇죠. 이 돈이 너무 비싼데 그에 비해서 이 광고 수익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사실 JTBC가 이렇게 비싼 가격에 샀을 때 방송 3사는 되게 좋았을걸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점을 해서 우리가 너무 비싸게 해서 우리가 못 산다라는 명분이 있어버리면은 팬으로서 아쉽죠. 그렇죠. 네, 사실은 월드컵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사고 한데. 근데 이게 저희 같은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네. 오히려 축구 안 보는 사람들은 월드컵 때 되면 뭐 TV에서 볼 게 없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축구 안 보는 사람들은 특히 뭐 똑같은 거 막 다 하고 그래 버리면은 사실 축구 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시가 우승컵을 든 게 그건 그렇죠. 이래버리면은 할 말 없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되게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은 또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하니까. 요새 또 그냥 하이라이트 형식 뭐 그렇죠. 쇼츠로만 올라오고 유튜브 쿠팡 거기만 보더라도 뭐 2분까지 줄어들어가지고 2분 하이라이트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것들이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제 특히나 이제 축구를 보는 거 해축이든 뭐든 국내 축구든 유료화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결제를 안 하고 있다가 하이라이트는 보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저희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의 나이대도 그렇고 사실 이제 우리가 축구를 보기에 되게 힘든 나이대, 특히 해외 축구를 보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나이대가 가장 많았잖아요, 축구 팬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다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점점 풀 경기를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만큼 재미도 글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드리블 돌파 시도 횟수나 직접 프리킥 그리고 중거리 슛 시도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축구에서 도파민이잖아요. 그렇죠. 엔터테이너적인 모습인데 그런 게 사실은 좀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게 그 현대 축구가 점점 전술의 고도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데이터화가 되고. 네. 그러면서 약간 좀 그 말씀하신 드리블 돌파라든지 중거리 슛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죠. 엔터테이너적인 모습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데이터로 하면은 기대 득점 값이라는 걸 정하잖아요. 그래서 중거리 슛이 엄청나게 기대 득점 값이 떨어지고 진짜 프리킥도 떨어진다는 거 아니까 그 시도 횟수가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조금은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지고. 기왕이면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시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너킥에서 좀 더 점수를 노리려는 그걸 시도를 높인다든지. 맞아요. 최근에 그래서 코너킥을 찰 때 꽤 많은 팀들이 그 골키퍼 쪽으로 많이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당탕탕이 그 더 기대주는 값이 오히려 그게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스날이 한때 욕 엄청 많이 먹었었죠. 그렇죠. 그때 한번 큰 이슈한 적 있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축구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또 금나무들이나 그리고 10대 더 어린 친구들, 특히 초등학교 친구들, 학생들이 축구를 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축구의 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만 해도 98년 월드컵을 어릴 때 라이브는 못 보고 이제 그 당시 너무 어렸으니까 보고 이제 우리가 5대0으로 3대1로 지고 5대0으로 졌다길래 울었던 기억이 네. 사실 2002 월드컵 때 그때 축구 보기 시작한 사람 되게 많고요. 맞아요. 입문자들이 그리고 이제 알사가 있던 시절에는 그 2006년 월드컵 2002 지나고 2006년 또 그때 월드컵 기점으로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해버지
또 한 번 더 그쵸. 불어나고. 근데 이제 혹시나 이런 중계가 좀 적어지고 접근성이 줄어들면은 좀 어린 친구들이 축구를 안 보게 되면은 축구의 인기가 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저는 있어요. 월드컵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뭐 또 나중은 또 모르니까 또 갑자기 또 축구 인기 폭발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축구나 모든 스포츠들이 이제는 스포츠보다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예전에야 축구가 좀 대형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게 대형 이벤트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워낙 즐길거리 볼거리 많아진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큼 그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이 대형 이벤트 이렇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특이하게도 저번 월드컵 때는 메시라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결승전 시청률이 최다였어요. 그리고 실제 미친 경기를 했고요 또. 그렇죠. 서사가 완벽한. 그죠. 그거는 네. 다시 보기로 다 봐도 미쳤어요. 진짜. 저는 제 인생 역대 월드컵 경기 결승으로 중에 치면은 최고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지난 않을까요? 월드컵 이제 그때 이제 라스트 댄스라고 했던 메시와 호날두가 또 나옵니다. 네, 심지어 모드리치도 나와요. 심지어 그때는 호날두가 폼이 원래 안 좋았대요. 우리나라한테 그쵸. 어시스트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 근데 리그에서 폼을 모르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국가대표에서 그래도 제법 골도 넣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일단 대단합니다. 둘 다. 대단하긴 하죠. 네. 만약 그때 대단합니다. 진짜 라스트 댄스였으면 그 모든 서사와의 완벽한 방점이었는데 그렇죠. 조금 아쉽긴 하죠, 뭔가. 조금 네. 네. 그래도 한 4강 이상만 가도 일단- 진짜 대단한 활약 아닐까요? 일단 아르헨티나,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가 거의 이게 우승 후보를 이렇게 확률로 치면은 비슷한 레벨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스페인이나 이쪽이 제일 프랑스 이런 팀들이 가장 거의 제일 도박사들이 그렇죠. 많이 꼽을 것 같아요. 그죠? 우승 누가 할지는 모르죠. 또 48개국으로 늘어나게 되고 경기 수도 일단 늘어나서 토너먼트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처음 바뀌는 거다 일단은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솔직히 기대는 안 된다. 기대 안 할 뿐더러 우리나라 선수들 별로 응원하고 싶지 않아요. 전 솔직히 소신 발언하면 우리나라 선수도 욕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솔직히 그렇게 나서기 싫어했던 박지성도 나서줬고 그렇죠. 뭐 이영표도 나서줬고 박문성도 문체부 감사까지 해줬고 밖에서 해줄 건 다 해줬어요. 맞아요. 팬들도 그래서- 보이콧 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똑같이 지진 못하더라도 옹호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만큼은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선수들 응원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이제 마지막 라스트 댄스니까 그거는 아쉬운 건 인정을 하는데 네. 저는 선수들 응원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번 월드컵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쵸. 선수 구성도 살짝 얘기해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저번 월드컵 때에 비해서 당연히 폼은 뭐 그쵸 이제 진짜 네. 은퇴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 물론 저번 시즌 이번 시즌에 골을 조금 늦게 터지긴 했지만 골이 터지긴 했고 스탯은 좋아요. 스탯 좋아요. 네. 뭐 도움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유럽 최전선에서 뛰는 그쵸. 선수는 아니고 황희찬 선수도 사실은 이번 시즌은 사실은 기회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쵸. 김민재 선수는 뭐 잘 잘해요. 잘 나올 때마다는 어제 경기에서도 그래도 평점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여전히 뭐 주전보다는 이제 서브 여원으로 거의 매 경기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좀 주전을 확보하기 힘들죠. 네,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거의 매 경기 나오긴 그쵸. 하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고 있고 좀 대표팀의 예전에 비해서 무게감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오현규 선수는 지금 최근에 이제 폼이 너무 좋죠. 소속팀에서 얼마 전에 좋아서 2골 넣었고. 네, 조규성 선수와 뭐 오현규 선수가 이제 다행히 조금 예전보다는 좀 나은 편인데 조규성 선수가 근데 그래도 또 절정의 폼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오현규 선수라는 선수가 있으면은 손흥민 선수의 활용도가 좀 다양해질 수가 있죠. 그쵸. 예, 공격 물론 당연히 공격진에 있지만 좀 더 풀어주나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이제 삼선이 문제인데 우리가 그나마 그 정도에 뛰어뛸 수 있는 게 뭐 백승호 선수가 지금 이제 거의 뛰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번 경기에 한번 대표팀 뽑혀서
꼽혔는데 근데 어쨌든 확고한 주전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사실 포지션이 약간 애매한 경우 그쵸? 같아요. 뭐 박스 투 박스 또는 이제 윙백도 풀백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선수라 그런데 아직 뭐 대표팀에 합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쵸. 그래서 활용도를 아직 찾지는 좀 못하고 네. 있는 것 같고 뭐 박진섭 선수도 삼선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박영우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한 이후로는 전까지는 부산 당하고 이후로 사실은 삼선이 그 자리에 뭐 이렇게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홍명보 네. 감독이 원하는 선수는 찾지 못한 것 같고. 박용 선수를 왜 썼는지는 이해는 해요. 네. 그만큼의 장점이 있는 근데 선수라서. 부담이 너무 컸어요. 박영우 그쵸. 선수한테 줘야 될 부담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홍명보의 잘못이죠. 그 선수만 욕받이 된 거죠. 지금 풀백도 확고한 주전은 설영우 선수는 주전인 것 같고 그쵸. 반대쪽은 아직 안 나와요. 뭐 김문환 선수도 있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왼쪽에 이태석 선수 그 그렇죠. 옛날에 예. 이을용 선수의 예, 아들이죠. 예. 맞죠. 뽑히기도 했었는데 네. 대표팀이 나와봐야 되고 혹시 깜짝 발탁될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 안도라에서 뛰고 있는 김민수 선수 폼이 그 괜찮거든요. 뭐 한 백업 자원으로도 괜찮은 선수라고 봐가지고. 근데 또 김민수 선수를 뽑자니 이승우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선수가. 이승우 선수가 좀 최근에 폼이 좋고 폼이 좋아요. 네, 폼이 좋거든요. 사실 후반에 좀 흔들어주는 역할로서는 그만한 선수도 없어가지고. 크랙형 선수고 그쵸, 예. 근데 이제 이승우 선수가 아쉽게도 이런 대표팀에 합류를 한 번도 못했어서 발을 맞춰보거나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쉬운 게 네. 홍명보 감독 이후로 좀 선수풀이 넓지가 않았어요. 사실. 맞아요. 그런 건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네.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 해봤어요. 맞아요. 이제 와서 3백, 4백 그쵸. 자꾸 실험을 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카이저슬라우트에서 뛰고 있는 김지수 선수도 한번 대표팀에서 봤으면 싶은데 청소년 대표팀만 계속 가는 거를 봐서는 아마 뭐 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오히대 쪽으로 정리가 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올림픽 대표가 되게 중요한 23세가 되게 중요한 특히 군대 걸려 있는 선수들은 또 그렇죠. 그렇죠. 네. 대표팀이 참 별로 할 말이 이제 욕밖에는 사실은 그쵸. 할 말이 없는 상태라. 응원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그럼 이제 국내 네. 축구 소식을 이제 들어볼 텐데요. 개막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일단 초반 분위기는 기업팀이 잘하네요. 네. K리그 그쵸. 1에서 보면은 현재 FC 서울이 압도적으로 지금 압도적이긴 이번 했는데 주 어쨌든 무패로 네. 경기까지 해서 5승 1무로 되게 압도적인 네.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이제 어제 경기를 했는데 전북이라는 대열을 잡아내면서 1대 전북을 9년 만에 잡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렇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의외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그 사이에 물론 전북이 훨씬 잘하긴 했었지만은 네. 설마 했는데 저도 상대 전적 기록을 보고 있는데 네. 마지막 승이 2017년 7월이에요. 엄청 오래됐군요. 박주영이 골 넣었어요 그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서울이 사실 작년만 해도 김기동 나가라고 엄청 많이 이제 그렇죠. 외쳤는데 사실은 지금 올해의 분위기는 이제 6경기 했지만 5승 1무고요. 이제 이것만 뿐만 아니라 12득점 3실점이거든요. 되게 엄청나게 지금 좋은 성적을 가져가고 있고 2위 울산이 승점 13점이고 4승 1무 1패 9득점 5실점이니까 이렇게 울산보다 훨씬 더 서울이 밸런스가 더 좋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작년에 안 좋았던 기동볼은 이번 연도에 살아나고 그렇죠. 작년에 좋았던 선홍볼은 이번 연도에 죽고 그렇죠. 그렇죠. 대전은 11등 거의 꼴찌에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그래도 황선홍 좀 여론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작년에 그렇죠. 처음 마지막에 소방수로 올라와서 그 절대 강등 안 당한다고 했는데 진짜 강등을 안 당했고 작년에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대전이 아무래도 축구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 또 상승을 또 갈 수 있나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몇 경기 안 치렀지만 이대로면 쉽지 않죠. 강등 될 수도 있어요. 팬들의 그렇죠. 민심도 되게 안 좋아요. 그래요. 아직 맞아요.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리고 전북은 일단 경기를 위에 1, 2등보다 한 경기를 더 했고 11점.
3승 2무 2패인데 조금은 들쭉날쭉한가요 경기력이? 그래도 잘하는 것 초반에 같았는데 안 좋았던 네. 그 분위기에서 탈출을 했거든요. 무승부하다가 승승승하고 이제 네. 서울한테 패배를 당하면서 네. 좀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김진수가 주장을 맡고 네. 송민규 선수가 이제 올해 서울로 이적을 했는데 그렇죠? 그쵸.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의 서울과 이번 올 시즌의 서울. 그러니까 링가드 선수가 네. 없잖아요. 올해는. 클린마리 선수가 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은 좀 링가드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그런 식으로 좀 발언했더라고요. 작년에는 이제 다른 선수들이 링가드 보면서 저 선수가 잘해주겠지 거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선수가 책임감을 갖고 한다. 링가드 선수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선수들이 그만큼 정신력이 좋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네. 것 같은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축구에서 되게 잘하는 선수를 이적을 시킬 때 막 팬들이 엄청 반발하는데 막상 또 저 팀 전체적으로 잘하는 보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뭐 옛날에 아까 예를 들면은 맨유에서 반니스텔로이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했을 때도 그만큼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어디 있냐 리그에서. 그렇죠. 사실 그때 득점왕까지 네. 하고 그랬었으니까 하고 잘했고 뭐 베컴도 옛날에 나갈 때 난리 났었다고 하죠. 그쵸. 근데 이제 퍼거슨이 내칠 때도 근데 엄청 잘 결과론적으로 윈윈했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무조건 꼭 그런 건 그쵸. 아닌데. 호날두도 뭐 이적하고도 맨유 잘 나가던데요. 뭐. 그렇죠. 네. 잘했죠. 지금이 그게 진짜 윈윈한 이적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또 이제 강원도 아직은 상위에 있고 강원이 대전을 잡으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부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리그 순위는 5위예요. 근데 2승 3무 2패가 워낙 많이 물려있긴 한데 여기는 중위권이라 한 경기 왔다 갔다 하면 뭐 하위권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부천은 이제 좀 얼마나 또 사고가 있었죠. 부천은 이제 경기 축구팀의 문제라기보다는 서포터즈 서포터의 쪽에서 문제가.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강성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서포터즈들이 있는 곳은 항상 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근데 원래 헤르메스 그 자체가 예전부터 강성을 유명하긴 했었어요. 맞아요. 이제 수원도 사실은 굉장히 강성이 많고 모든 서포터즈 강성이 많지만 일부에 오래 있으면서 자정작용이 많이 됐었거든요. 뭐 이건 제 느낌입니다. 이제 부천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일부에 올라왔잖아요. 재창단을 하고 나서. 그래서 2부에서나 이렇게 했던 그런 강성들이 잘 이렇게 표면적으로 안 드러나던 것이 1부에 오면서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포터즈의 올바른 문화가 좀 이제 계속 이어나가려면은 이런 거는 좀 자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팬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헤르메스 인스타에 올리는 해명이라 해야 되나 입장문이라 해야 되나 이게 좀 일단 그 사건 보면은 제주와 이제 경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된 게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연고 이전이 이제 제주로 갔었기 때문에 부천 SK가 이제 제주로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연고 이전 더비가 돼버린 거죠. 사실상 뭐 연고 이전으로 그렇죠. 일부에서 처음 만난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서울은 북패, 그렇죠. 제주는 남패. 그때 생긴 별명 맞죠? 많죠. 딱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부천의 이런 서포터즈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렇죠. 근데 경기장에 가서 이제 스티커를 테러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그거 누가 치우는데 그거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솔직히 좀 제가 방송에서 근데 유치합니다. 이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뭐 내가 싫어하는 어디 집단하고 집 앞에 가다가 그걸 봐봐요. 내가 옆반애랑 싸웠어 만약에. 근데 옆반애 집에 가갖고 집 문 앞에다가 막 스티커 다 붙여.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가 뭐 일본 싫다고 그래서 일본 뭐 간사이공 가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라카 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거는 좀 진짜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물론 뭐 모든 서포터들이 이렇게 좀 선을 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죠. 부천 같은 경우가 이제 너무 수면 위로 갑자기 드러나다 보니까 좀 나온 것 같고 서포터즈 얘기 나오니까 좀 한마디만 또 더 하자면
2부라서 좀 관심도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용인 FC의 그쵸. 이제 서포터즈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용인 FC의 서포터즈 용비어 참가라고 하죠. 예. 이렇게 말하면 좀 갑질 같은 게 한 것 같아요. 얼마 전 그 수원 삼성과의 네. 경기에서 근데 발단이었죠. 용인의 이제 미르 스타디움이 홈인데 네. 거기 안에 내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비싼 돈을 세를 주고 들어갔겠죠. 그렇죠. 예. 커피차를 구단에서 우리가 그래 푸드트럭들 부르잖아요. 예. 자기네들은 비싼 돈 주고 월세를 내고 들어갔는데 커피차를 불렀나 봐요. 예. 그럼 사실 상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인 FC 그 카페는 이제 수원 삼성을 응원한다는 이런 플래카드를 네. 걸었나 봐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용비어 청가라는 이 서포터즈 그룹이 개입을 해서 그러지 말라 하면서 약간 그러면서 좀 다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용비어 청가 말로는 좋게 잘 얘기가 됐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카페에서 물과 뭐 커피를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삥 뜯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자기네들 그러니까요. 현금에서 끊어줄 거야? 아니잖아요. 물론 속상할 수 있겠죠. 자기네 홈팀인데 상대편을 응원하면은. 근데 이분들은 생업이 걸린 장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그리고 좀 거기 그 있었다. 카페 사장님이 이제 예전 용인시 축구센터 때부터 직원으로 계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구단과 관계가 좀 틀어지고 하면서 뭐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진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를 대처 못하는 구단이 첫 번째가 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용비어천가라는 이게 제가 이거 다 설명 못 드리는데 뒤에 이제 해명글도 많이 올라오고 했어요. 네. 진짜 스토리에. 근데 해도 이제 되게 그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린 친구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확인은 안 된 거긴 한데. 확인 안 된 건데 그런 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용비어천가 그 내부에 있으신 분들 정정하신 분 뭐, 있으면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뭐 카페 네, 저희 정정을 해드릴게요. 제 락사 인스타 마팔했더라고요. 네. 뭐 아, 그래요? 네, 뭐 보시면은 또 네. 네. 되게 스토리를 올렸다가 또 욕을 먹으니까 또 지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막 좀 무게감이 없지 않았나. 자기의 어쨌든 단체가 스토리에 올리고 네. 성명문을 쓴다라는 거는 공식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네. 했다 지웠다 하는 거는 책임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게 다른 그 신생구단들 좀 논란이 많잖아요. 뭐 그렇죠. 김해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근데 김해나 파주는 그나마 K3부터 올라왔던 팀이라 가지고 조금 구단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도 근데 용인은 진짜 신생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좀 되는 게 이번 신생팀이 조금 경기 운영이나 미숙한 점이 좀 있었어요. 네. 수원 삼성이 제가 팬이다 보니까 아는 건데 뭐 자그마한 해프닝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우리 촬영팀의 삼각대를 훔쳐간다든가 이런 사건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구단이 너무 준비가 안 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K리그는 어쨌든 목표가 팀 수를 늘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허들이 좀 낮아진 게 아닌가. 그리고 작년이 이제 K2로 창단할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허들이 낮아지면서 네. 그래서 구단 운영에 조금 좀 프로답지 않은 어쨌든 프로팀이잖아요. K2는 그쵸. 뭐 시에서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죠. 그런 네, 거.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지난 것 뭐 등록이 되고 리그를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열악한데 뭐, 그쵸. 뭐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해서 욕 먹을 건 없죠. 아니, 했으면 기왕 할 거면은 안 그래도 세금을 쓴다고 욕 먹는데 좀 제대로 해서 홍보라도 좀 제대로 하고 잘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 나온 김에 수원 삼성. 네. 아, 그렇죠. 최근 개막하고 나서 네. 팬분들을 그러니까 팬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일단 초반에는 진짜 역대급 분위기였잖아요, 사실. 사실 이정효 감독이 수원 삼성에 간다? 네. 이거는 솔직히 K리그 역사상 가장 큰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감독 이슈로는 최고죠. 윤정환 감독이 인천 갔을 때보다 더 핫했죠. 어떻게 그죠. 보면. 네. 그리고 초반에 사실은 5경기가 너무 네. 좋았습니다. 5연승을 그냥 그쵸. 달렸고 물론 그게 경기력이 뭐 아주 화끈하다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사실 초반에 이랜드전이랑 파주전도 시원하게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그때는 잘해서 이기긴 했어요. 뭐, 네. 정유볼이 아직 정착이 안 됐다. 어쨌든 체력으로 네. 찍어 누르는 거지만 그쵸. 그래도 못하진 않았고 주도하는 축구를 하긴 했어요. 물론 뭐 정여볼이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전남이랑 김해전은 되게 시원하게 이겼고요. 사실은 전남이나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K2의 강팀입니다. 그쵸. 그래서 잘 했는데 최근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도 경기가 있었고 그 전주도 그렇고 이제 1무 1패를 이제 첫 패를 했어요. 사실 용인전도 이기기는 했지만은 초반에 패신골 이외에는 사실 그렇게 경기가 그렇죠. 좋지 네.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기력에서 조금 뭐 좀 아직은 텐션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초반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K리그 2의 모든 팀이라고 말 안 할게요. 근데 수많은 팀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그쵸. 거의 우리가 말하는 템백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모르지 않아요. 이정현 감독은 그쵸. 모르지 않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거칠어요. 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쵸. 이게 근데 좀 문제가 좀 있기는 하죠. 너무 거칠고 거의 들이박는 수준인데 근데 심판의 판정에 불만이 있긴 하지만 그쵸. 이거와 별개로 수원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아직까지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내려앉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내려앉는 팀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빠른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의 공략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단 잘 안 되고 있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안 될 때 크랙이 풀어줘야 되는데 크랙형 선수가 안 보이고 그 그리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헤이즈나 패신이나 그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아직 못 해주고 네. 있고 좋아질 거라 생각은 하지만 아직 못 해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공격수 이제 일류첸코와 그쵸. 김지현 선수인데요. 일류첸코는 작년에 비해서 폼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젠 나이가 좀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일류첸코가 아무래도 90년생이거든요. 네. 만으로 35이에요 이제. 그리고 김지현 선수는 지금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자신감을 뭔가 많이 잃어 보이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패스들이 실수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쵸. 다행인 거는 홍정호 선수나 홍주원 선수 그리고 수비진은 좋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선수는 진짜 너무 잘 데려왔어요. 맞아요. 골키퍼인 김준홍 선수가 네. 발밑이 굉장히 좋아서 빌드업을 굉장히 시도하려는 모습은 좋아요. 그래서 네. 아마 4월달 팀 내 MVP도 이대로는 김준호 선수가 유력할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필더 지금까지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풀백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풀백의 퀄리티가 음.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오른쪽에 이건희 선수, 그다음에 그쵸, 왼쪽에는 네. 박대원 선수, 그리고 뭐 이준재 선수나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김민우 선수가 풀백으로 네. 들어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풀백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정효 볼이 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핑계고 그렇잖아요. 그 이기재 선수가 이란에서 계약해지되고 들어갔을 때 잠깐 루머가 있긴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네. 있었으면 어떨까 이러는 거지. 만약 연봉 좀 조율이 돼가지고 왔다면은 어땠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진짜 하는 거지. 결과론적인 얘기죠. 네. 사실 이정효 감독은 결과를 무조건 내야 되는 입장이거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국내 최고 연봉을 받고 있어요. 한 20억 정도라고 알려져 네, 있죠. 뭐 알려진 바에 네. 의하면은 홍정호 선수나 고승범 선수나 그쵸. 그리고 뭐 한 베이스, 패신 이것만 봐도 사실 최고의 선수들 진짜 아닙니까? 2부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전호연 선수들인가요? 정호연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니까 엄청 잘하더라고요. 거의 진짜 클래스가 1부급 선수인데. 사실 정원 선수하고 김주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대를 가도 손색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정말 잘하죠. 그 패스의 이런 질이는 너무 좋던데. 어쨌든 결과를 못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제 1패한 거긴 해요. 이제 그쵸, 2등인데. 근데 이제 이게 패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텐션이 떨어진 게 보여서 그래요. 그렇죠. 이제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쵸. 뭐 아직까지 뭐 평가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오늘 리그를 치르다 보면 위기가 오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 위기가 좀 빨리 찾아온 느낌은 좀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 광주의 이정효. 그렇죠. 그때는 약간 그 광주를 상대로 내려앉는 팀들은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정효가 조금 더 정효볼이 좀 더 잘 적용될 수 있었는데 K리그 2부에서 수원한테 내려앉는 팀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의 다 그쵸. 거의 다 맞불러오는 팀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까 그 채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효의 감독 인생에서 내려앉는 경기를 마주한 것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많지 않을 수 있죠. 네. 일부에서도 사실은 광주 상대로 이렇게 내려앉는 팀은 없었을 거고. 그쵸. 맞불이면 맞불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내려앉는 거에 대한 방법 그 찾아내는 게 찾아내야 돼. 네. 사실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수원이 3년 전에 강등되고부터 수원을 상대하는 모든 팀들은 다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뭐 이건 뭐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수원을 상대하는 모든 팀들은 정신무장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다른 팀한테 한 골 넣었을 때랑 네. 오늘도 이제 김포가 수원을 상대로 역습으로 한 골을 넣었는데 그렇죠. 거의 뭐 결승전이 네. 골 터지듯이 엄청 좋아하고 정신무장들이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기업 구단이 사실은 그렇죠. 2부에서는 기업 구단이라고 하면 수원 삼성과 뭐 부산 정도일 텐데 이랜드 뭐 이 정도일 텐데 그리고 뭐 그중에 삼성이 제일 일단 사이즈가 큰 기업이고 그쵸. 그리고 팬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팀을 상대로 하면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물론 모든 경기를 다 이기고 싶겠죠. 근데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원을 잡았을 때 더 짜릿하겠죠. 그 선수들.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 레알 어쨌든 K리그에서 명가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레알 수원이란 말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우리 팀을 응원을 하는 거지만 상대 팀을 비난을 하거든요. 경기장에서 뭐 우한다든가 그렇죠. 야유를 하잖아요. 있죠. 그런 팀 상대로 이겼을 때 더 짜릿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모르지 않았어요. 감독도 알고 있고 네, 핑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이정현 감독은 이거를 극복을 해내야지 그래야지만 승격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그 감독으로서 지도자로서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든 뭐 헤쳐가야 됩니다. 자신의 목표가 그냥 단순히 일부러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정효의 인터뷰를 봤을 때는 본인이 뭐 대표팀까지도 하고 싶어 하고 뭐 수원 삼성이라는 팀을 하면서 일부 승격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최고의 팀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그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최고의 CEO를 경기장에 오게 하는 게 목표다. 그게 이제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이제 CEO 이제 삼성전자의 회장이죠. 회장을 이제 모시고 싶은 마음이죠. 워낙 경기장에 안 온지도 오래됐고 관심을 좀 가져주면 투자가 더 늘어날 거고 그건 애초에 건데 축구에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느낌. 예전에 윤청효 감독 시절에는 직관 한 2번 정도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썰에 의하면은 뭐 저도 뭐 모르겠는데 스포츠 기업이 스포츠 구단에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이었다고 해요. 예전에 뭐 애플이나 이런 그쵸.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스포츠단을 매각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통째로 스포츠단을 팔아야 되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나쁜 이미지로 퇴장할 이유는 없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이제 구조를 좀 바꿨잖아요. 삼성전자 직속이 아니고 제일기획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건희 회장 때는 어쨌든 이건희 회장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본인이 사람이잖아요. 좋아했었고 스포츠뿐만 아니라 그냥 삼성이 해야 하면은 무조건 인류해야 된다라는 인류주의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손 아까 갑자기 윤성효 감독일 때는 아직 이건희가 살아 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쨌든 이재용한테 쿠사를 줬을 수도 있어요. 네가 어쨌든 그렇죠. 한두 번은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그래서 온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제 스포츠단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옛날이야 그 삼성이라든 그룹이 국내 여론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이제는 다르죠. 그때랑. 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만 400 뭐였죠? 50조 막 50몇 총 영업이익이 뭐 원래 분기당 옛날에 잘 나갔을 때도 코로나 잘 나갈 때도 영업이익 12조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 한참 넘어가거든요. 지금 전 세계 5등 안에 들어가던데요. 그래서 이제 1분기만 57조네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삼성을 맡고 지금 우리가 경제 방송이 아닌데 어쨌든 이재용이 이제 삼성을 맡고 나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스포츠단이 사실 돈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올해 들어서 좀 투자를 했어요. 라이온즈 같은 경우도 뭐 타 종목이지만 뭐 투자가 아주 없는 편도 아니고 그 이제 삼성 축구단이 2부에 오래 있는 거는 매각을 하려 그래도 혹시나 자기가 매각을 하려 그래도 2부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뭐
싹 끌어올려야 되니까. 스토브 리그에서 나오죠. 아 그렇죠. 그렇죠. 팀이 워낙 못하니까 이거 매각도 못하고. 근데 배구랑 농구는 꼴찌네요. 아직도 아직도 압도적인 꼴찌네요. 정말. 아 이제 그 사실 배구 남자 배구나 네. 그리고 농구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라서. 네, 그렇죠. 네, 그렇고 야구에는 그래도 뭐 그렇게 섭섭하지 않을 만큼 투자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은 꽤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번에 뭐 최영호 선수도 다시 내려왔고. 아 그렇죠. 저도 이제 야구도 이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축구 얘기가 다시 돌아오면은 2부는 일단 부산이 1등입니다. 부산이 되게 의외죠. 의외예요 진짜. 네. 부산도 기업 구단인데 솔직히 부산 팬들조차도 자조적으로 구단주도 버린 팀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산과 수원이 K리그 우승 횟수가 똑같습니다. 저 4회씩이죠. 4회 네. 우승 엄청 명문팀인데 네. 부산의 그 구단주님은 부산이라는 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알고는 있겠죠. 그 알겠죠? 정씨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이제 한국 축구 네. 그 그쵸. 총재인 그 그렇죠.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자서전에서도 쓸 정도면 알고는 있겠죠. 얼마 전에 또 그 자소전 뭐 하나 또 썼던데요. 저번 달인가도. 자꾸 이렇게 나무를 낭비하시는 게 책을 네. 적고 쓰시는 게 인세가 높은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잘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부산이 이제 그 크리스찬이라고 이번에 새로 영입된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선수가 지금 리그 라운드 MVP만 지금 2번인가 선정이 지금 됐고요. 7경기에서 6승 1무인데요. 네. 충격적인 거는 16득점입니다. 물론 실점은 이제 7득점으로 그렇게 뭐 아주 네. 적은 편은 아닌데 뭐 이렇게 적당히 하고 있고 득점이 16득점입니다. 아니 이게 7경기를 해서 16득점이면은 한 경기랑 2골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무슨 뭔 축구를 하길래 이렇게 화끈한 축구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부산의 그 크리스찬 선수를 네. 뭐 좀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네. 이제 호물로 선수처럼 좀 그런 상징적인 선수를 붙잡아 줄 거다. 뭐 그게 시즌 초라서 아직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돈을 쓴다는 건데. 재밌는 거는 대구 얘기를 좀 해보면은 대구가 생각보다 2부에 내려와서 저는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멤버가 사실 수원 삼성이 작년에 하드캐리했던 세라핌 선수가 대구에 네. 가 있고 잘하고 있어요. 심지어 잘해요. 그리고 에드가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세징야는 부상 때문에 좀 네. 아쉽긴 하지만은 되게 재밌는 게 성적은 이제 5등으로 3승 2무 2패거든요. 득점과 실점이 엄청 많아요. 15실점인데 득점도 15득점이에요. 엄청나게 재밌는 그렇죠. 축구를 하고 있다는. 여기도 지금 경기당 득점이 2골이 넘어가는데 실점이 그만큼 더 실점도 경기당 2실점이 넘어간다는. 어떻게 보면 노빠꾸 축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 3자 팬으로서 대구 경기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다. 일단 골이 많이 터지니까 재밌죠. 그렇죠. 네. 득점 실점이 많은 경기 굉장히 그렇죠. 재밌다.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어제 수원 FC랑 대구랑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또 2대2로 그 비겼어요. 경기도 그렇죠. 2대2. 네. 근데 사실 수원 FC는 전통적으로 득점과 실점이 많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둘 다 진짜. 올해도 네. 지금 13득점 9실점인데 이것도 9실점도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한 경기당 네. 한 골 넘게 실점한 건데 이 팀 컬러인 것 같아요. 팀 컬러 확실해요. 네. 네. 팀 컬러인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거는 파주도 11득점 11실점입니다. 이거 뭐 K리그2가 이렇게 지역 같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파주가 네. 진짜 이번에 용병들을 꽤 잘 데리고 왔어요. 8입니다. 신생팀인데. 네. 보르아 바스톤 선수는 라리가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K리그를 어떻게 그 왔죠? 정도. 그러니까요. 왜 왔죠? 벌써 4골 넣었어요 올 시즌에. 아 그래요? 네. 대단한데? 뭐 좀 공백기가 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커리어가 막 레알 오비에도 그라나다, 스완지 그래요? 이런 선수거든요. 이 K리그가 이렇게 재밌는데 관중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도 관중 수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스포츠가 뭐 농구는 배구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축구하고 야구는 꾸준히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쵸. 야구하고 축구가. 그래서 특히 이제 봄날이고 지금 이럴 때가 관중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서울하고 전북 경기에 34,000명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상암이 한 절반이 산 거예요. 그 이제 K리그는 항상 관중수가 이제 조금 위기가 오는 게 장마철이거든요. 그렇죠.
야구는 장마철에 비가 오면 안 하지만 축구는 비가 와도 하기 때문에 그때 반타작이 납니다. 그게 이제 항상 이제 문제가 되고 올해는 월드컵 때문에 좀 장마철에 비껴가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그것도 그러네요. 장마철이 엄청 길다고 이번에 좀 예상을 하고 있던데. 작년에도 길다는 얘기 많긴 했었어요. 뭐 그건 매년 그렇죠. 앞으로. 매년 올해가 제일 덥고 네. 올해가 제일 춥고 월드컵 기간 때 이제 K리그 2도 이번에 휴무를 같이 쉬죠. 예. 같이 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비껴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월드컵이 있는 해는 경기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만큼 휴식기가 생기니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쉬는 기간이 그 중간 한번 긴 만큼 좀 잘. 대표팀을 많이 뽑히는 팀들이 조금 안 좋죠. 사실은. 근데 사실 또 대표팀을 그렇게 많이 뽑힐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국내 리그에서 솔직히 해외파가 많기는 해서 이제는 키퍼진 정도 말고는 거의 다 해외파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나마 뭐 김진규 선수나 없네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져서 시원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약간 그 추춘대 영향도 있지 않을까. 있다고 뭐 봐요. 이게 아무래도 네, 있다고 16강전을 2월달, 3월 초 사실상 비시즌에 해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몸이 올라오기 전이니까 일단 일본이 이제 부분적으로 도입을 했죠. 그렇죠. 올해부터인가? 네, 올해 하반기부터가 새로운 시즌 이제 26, 27 시즌이 개막하는 거고 그 사이에 반 시즌 비잖아요. 지금 뭐 반 시즌짜리 대회로 또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우리는 일단 일본이 하는 걸 보고 시행착오를 보고 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도 FA컵은 그러니까 코리아컵이죠 이제. 그렇죠. 코리아컵은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가을에 하는 거로요. 아 그래요? 네. 코리아컵은 이제 26, 27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쩐지 왜 좁혀서 안 하고 있어. 왜안 나오나 했거든요. 가을에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추춘대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거 피할 수 없어요. 근데 하면은 진짜 솔직히 너무 춥고요. 첫 번째 너무 춥고 춥고 두 그쵸. 번째로 잔디가 안 그래도 안 추운데 너무 안 추워. 이게 너무 심하게 안 좋습니다. 재작년인가 네. 이제 연맹에서 그 추춘대 전환 관련한 공청회를 했었는데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사실 이게 또 바꾸려고 하면은 행정 시스템으로만 봐도 이게 시민구당대 같은 경우에는 회계 연도로 자르잖아요. 이상하게.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 또 이게 그렇죠. 지방의회에서 네. 결정을 내야 되는 문제가 좀 그런 게 또 어렵고 있네요. 그 뭐 잔디의 생용 문제 그런 것도 이 있고 잔디가 제가 이게 하고 싶었는데 잔디가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좀 기술 축구를 좀 그쵸.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피지컬 축구를 한다면 네. 우리 그냥 거친 축구예요. 왜 거친 축구가 많으냐 하면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팀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패스의 질이 좋아지려면 사실은 잔디가 좋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이 너무 튀다 보니까 이 잡는 것부터 잘 잡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터치 만에 넘어가야 될 게 쓰리터치가 가버리면은 템포가 죽어버려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잔디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상대하는 팀은 이렇게 좀 이쁘게 쉽게 말해서 이쁜 축구를 하기보다는 갖다 부딪히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쁜 축구가 공이 안 날아가는데 뭐 공이 뭐 안 미끄러지고 공이 뭐 이상하게 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의 축구의 발목을 잡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겨울에 축구를 하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될 텐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단 구단이 소유가 아니기도 하고 소유 못하죠. 네, 소유가 할 수도 없고 소유를 한다 그래도 뭐 그 돈이 그만큼 그렇죠. 되지도 않고 그렇죠. 유일하게 포항만 포항이 나오고 소유를 있잖아요. 하고 있죠. 네. 구단 거기도 소유를 포항 하고 있죠. 보면 잔디 관리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음. 그런가요? 저 포항 갈 때마다 느꼈던 거는 잔디 너무 좋아요. 구장 너무 좋아요. 이게 잔디 관리가 일단 이게 일단 추춘제를 먼저 하고 나서 잔디 문제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항상 근데 잔디 문제를 해결하고 추춘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죠.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일단 저도 근데 그거는 좀 동의해요. 일단 그쵸. 먼저 하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동안 부상 위험도 있고 관중 수가 처음에는 엄청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저도 한 10월, 11월 네. 그때 이게 경기 직관을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수원 FC 직관을 많이 가니까 엄청 추워요 진짜. 그래서 그쵸. 12월, 1월 제일 추울 때는 일단 휴식이 있는 수도 있고요.
그때만 피하면 또 한 2월도 추운데 2월도 그래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김현애 기자가 기사 쓴 거에서는 네. 그라운드 열선을 먼저 깔아야 된다. 그 이제 잔디 때문에. 저도 그 말은 할 수 네. 있죠. 근데 아니, 이제 열선 이제 설치 비용이랑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네. 좀 뭐라 해야 되지? 우리나라 시민구단 축구 경기장 되면 뭔가 이렇게 트여 있는 경기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쵸. 종합운동장들이. 네. 근데 그런 곳들은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쵸. 통풍이 엄청나죠. 네. 지붕도 없는 경우가 많고. 아, 많죠. 네. 여름에는 또 엄청 덥고 네. 그쵸. 태양을 못 가리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기후가 굉장히 극단적인데, 근데 이제 일본이 더 극단적이거든요. 아, 그쵸. 네, 습한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습해요. 근데 일본은 투자를 꾸준히 해서 경기장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따라가긴 해야 돼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문제도 그렇고 세계 트렌드에 맞춰. 그쵸. 일단 이적 시장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하면 장점도 많아요. 또 하면 그쵸. 장점도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 걸 보고 시행착오를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왜 선도하지 못하느냐라는 불만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해서 우리가 먼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게 더 근데 낫다라는 일단 일본은 거죠. 일단 하는 걸 지켜보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죠. 장점도 있긴 한데 뒤에 따라가면 돈을 덜 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선도하는 게 좀 더 솔직히 멋있잖아. 우리가 좀 네, 네. 우리도 좀 주도하는 잘하죠.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는 게 좀 아쉽고 뭐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배나 잘 사는 나라니까 뭐 그리고 일본은 어쨌든 기업 구단들이 많잖아요. 다 겪고다녀. 거의 그럴 거예요. 거의 기업 그죠. 구단. 우리나라는 약간 시민구단이 많다 많죠. 보니까. 그쵸. 시민구단이 많죠 이때. 어쨌든 네. 잘 좀 해가지고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가 많은 거 맞네요. 그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시의회가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건데 그리고 12월 달이나 이럴 때 한 2월 중순 정도에 직관 가면은 발가락 잘릴 것 같아요. 진짜 귀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때 되면은 이제 패딩을 입고 네. 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 이제 다 검은색밖에 안 그쵸. 입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니폼 입고 있는 모습을 사실 멋있긴 하거든요. 한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그 모습은 좀 못 보게 그래서 되는. 해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돔구장을 짓는 거예요. 돔구장을 지으면 끝나요. 축구장이 근데 완전 돔이 있나요? 반돔? 개폐식이나 그쵸, 그렇게는 반돔이라고 있어도 하죠. 완전 네. 돔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잔디 그쵸. 문제도 있고 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완전 돔구장이 아마 비용이 더 들 거예요. 또 잔디 관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네. 돔구장 그래요. 네. 네. 있으면 좋지. 좋죠. 돔구장은 사실 축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쓸 수 아, 그쵸. 있고. 네. 그 미국의 NBA 같은 경우는 NBA 이 코트가 조립식입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경기 할 때도 네. 바꾸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장 코트의 색상을 매번 매 경기마다 바꾸더라고요. 뭐 축구에 접목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축구에도 그게 가능하다면은 매 경기 같은 구장이지만 다른 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축구계가 한 번은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어쨌든 볼거리가 많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엔터테이너적인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축구가 야구나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엔터테인먼트 쪽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일단 최고의 엔터테이너적인 요소가 골인데 그쵸. 골이 많이 안 터지잖아요. 첫 번째가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죠. 네, 뭐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뭐 경기에다가 뭐 그 뭐라고 하죠? 중간 중간 넣는 거 있잖아요. 막 CG를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도 하는데 네. 사실 타점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야구는 유니폼 보면은 광고가 더-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축구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마음만 먹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많이 늘리고 있긴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디자인은 망칩니다. 네. 유니폼 디자인은 뭐 광고가 많이 네. 들어가면 망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쿨링 브레이크 아, 그쵸. 시간에 뭐 계속 광고를 튼다든지 네. 좋죠. 그리고 광고 특히 이제 광고를 좀 획기적으로 좀 틀어줘야 되는데 좀 재밌게끔 해주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요즘에 CG나 워낙 이런 게 잘 돼 그쵸. 있어서
다 돈이죠 사실은. 뭐든 그렇죠. 잘 나가는 결국에는. 네. 야구는 보면 뭐 이렇게 갑자기 관중 비춰줘가지고 뭐 이렇게 이벤트 유발해가지고 그건 홍보를 네. 한다든지. 그 야구가 그만큼 상업적으로 잘 만든 그쵸. 스포츠죠. 네. 모든 걸 광고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상업화라는 측면에서는 제일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까지는 인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다 딴 데를 볼 수 있어요. 광고 노출이 우리 축구는 경기하는 도중에는 인플레이이기 때문에 뭐딴 광고를 해도 눈에 안 들어와요. 네. 우리 공이 밖으로 나가도 공 안으로 다시 넣는 그 그렇죠. 전술도 네, 그것까지 인플레이 봐야 되기 사는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엔터테이너적인 모습이 제일 요소가 적죠. 농구만 봐도 사실은 덩크가 네.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아, 한 그쵸. 경기에 덩크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은 좀 아쉽다. 그래서 축구가 예전만큼 또 재밌으려면 드리블 돌파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짤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뭐, 맞아요. 네. 제가공이 돼야죠. 제가공이 또. 호나우진처럼 그런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갈수록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너무 체계화되니까. 네. 그래도 또 언젠가는 또 축구의 붐이. 그래도 우리 K리그는 뭐 관중은 많이 좋아요. 올라왔잖아요. 네, 관중은 네. 좋아요. 네. 경쟁이 너무 커서 그렇지. 아, 그렇죠. 그래 국내 축구는 이 정도 하고 해외 축구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이 예전보다는 좀 덜 비춰주고 있어요. 노출이. 손흥민 선수는 초반에 득점은 없다가 최근에는 이제 골도 넣고 근데 스탯은 좋아요. 아니 얼마 전에 네. 4-5시 경기도 한번 했었고 네, 어시스트가 워낙 많고 작년 시즌보다 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득점 직접 득점보다는 그렇죠. 조금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어쨌든 잘했고요. 네. 그리고 나올 때만 잘하고 있어요. 관리도 잘 팀에서 관리인지 로테이션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강인 선수는 매 경기에 거의 나오기는 해요. 이제 선발보다는 이제 교체 자원. 교체 자원으로 이제 이거는 뭐 축구 실력 문제보다는 그 전술적인 팀에서도 네.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도 약간 후반에 들어갔을 때가 좀 더 활발하게 에너지 레벨을 쏟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아틀레티코 이적설이 계속 진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진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본인 자체도 뭐 스페인이 더 편할 테고요. 그래요? 하긴 뭐 오래 있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요. 네. 뭐. 네. 스페인어도 잘하고 소통에 문제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리그는 프리미어리그를 얘기하자면은 아스날이 삐끗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아스날이 삐끗하면서 박스데이 그쯤까지만 해도 거의 우승 확정 분위기였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승점으로 치면은 9점이나 차이가 나요. 2등 그쵸. 맨시티와. 근데 경기 수가 맨시티가 2경기를 덜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2경기를 맨시티가 딱 이긴다 보장은 없습니다. 네. 다 잡게 되면은 이제 네. 3점 차가 되잖아요. 그리고 맨시티와 아스날의 맞대결이 있죠. 에티하드에서 있어요. 저 맨시티 홈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리그에서 바로 다음 경기가 맨시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스포르팅가의 챔스가 있고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월요일에 맨시티와 아스날이 하는데 이게 사실상 결승.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맞죠. 그 분수령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결승이지 않을까. 이게 골득실도 큰 차이가 지금 아직 안 나고 그쵸. 있거든요. 조금 아스날이 좋긴 한데 경기 수 감안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어가지고. 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밌게 됐어요. 그리고 맨유가 3위입니다. 드디어 챔스로 네, 복귀하나요? 네. 물론 이제 3등, 4등, 5등, 6등까지 5등까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맨유가 55점, 아스톤 빌라가 54점, 리버풀이 52점. 그래서 이게 한 경기만에 바뀔 수도 있고 물론 맨유가 한 경기를 좀 덜하긴 했는데 그렇죠. 승점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세계 챔피언 첼시는 6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클럽 월드컵 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세계 챔피언이 조금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충격적이게 토트넘이 토트넘 지금 아직 강등권인 거 봐서는 강등 확률이 한 30몇 프로 된다고 하던데요. 꽤 높습니다. 물론 이제 강등권에 이제 제일 그나마 좀 나은 18위. 지금 이제 그리고 15위까지 격차가 크지가 않아서 사실 그 밑으로는 18위와 19위 차이가 승점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 한 등수만 올릴 수 있으면 강등을 피할 수 있는데 한 경기만에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최상위권 팀하고는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첼시전 정도 말고는
거의 중하위권 팀과의 경기가 많아서 야, 뭐 근데 고만고만한 팀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네. 네. 이제 울버햄튼은 이제 사실상 뭐 강등 확정이라고 봐야죠. 이거 강등 확정 맞죠 이거? 아직 확정은 아닌데. 13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13점이면 뭐 4경기 뭐 하면 확정은 아니군요. 6경기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군요. 울브스도 맞대결이 많아요 그만큼. 네. 그래서 아직 산술적으로는 모른다 봐야죠. 그리고 해외 축구 이제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가 좀 재밌게 되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미넨한테 패했나? 네, 미넨이 이겼죠. 네, 미넨이 이기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지금 잘못하면 레알이 이번에 잘못하면 무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넨이 저번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뭐 케인이라든지 그런 주전 선수들 많이 휴식을 취했고 그 와중에 레알은 저번 리그 경기도 지로나한테 비겼어요. 이게 리그는 사실 우승이 좀 힘들어요. 많이 9점이 차이가 나고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무관의 가능성은 크죠. 은바페를 데려왔음에도 뭐 무관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알론소 감독이 그만두고 나가지고 경질을 이기고 나서 또 아직 허덕이고 있고 그래도 누가 감독이 되냐가 문제인데 아르벨라 감독이 일단은 계속하지 않을까요? 정식 감독 그리고 약간 그 레알 팬들 보면은 비니시우스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많아요. 최악이죠. 지금 팬들도 그래요. 사실은 이제 타팀 팬들은 워낙 이제 민심이 안 좋았는데 그렇죠. 사실 실력으로 깔 건 없고 뭐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밀상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네. 근데 너무 그 비니시우스랑 은바페랑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둘 중 한 명을 내보내야 된다면 비니시우스가 나가야죠. 어쩔 수 없이. 비니시우스가 나가는 게 맞다. 은바페를 내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비니시우스는 사실 실력으로 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팀이고. 그렇죠. 이거 좀 재밌게 하려면은 뭐 기분 나쁘지 마세요. 네.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은바페가 막 그렇게 큰 사고 일으키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외로 네. 착해요. 네. 생긴거는 다르게 착해요. 네. 웃을 때 귀엽고. 거북이 닮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실력이 둘 다 비슷비슷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매번 사고를 일으키는 비니시우스보다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성적도 성적이지만 마케팅으로서도 성공을 해야 되는 구단이잖아요. 그 마케팅적인 측면을 따지면은 또 은바페가 위에 있죠. 아마. 그렇죠. 나이키가 아시다시피 축구에 굉장히 투자를 줄이고 오히려 몇몇 탑급 선수들과만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은바페입니다. 은바페는 굉장히 나이키에서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당연히 비니시우스와 나이키는 제가 알기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아요. 그리고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나이키를 쓰진 않지만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상업적으로 봤을 때 마케팅의 요소가 은바페가 더 위가 아닌가. 말씀대로 둘 다 성공을 해야 된다라면은 비니시우스가 나와서 근데 뭐 이적설이 있나요? 아직은 그렇게 이적설은 없는 것 같아요. 리버풀로 아주 살라 대체자 어떻게? 살라가 이제 나가야 되겠죠. 살라는 이제 다음 시즌에 이제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결발이 확정이 됐고. 네. 근데 뭐 살라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뭐. 이집트로? 네. 팔아오니까.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사우디를 간다던가.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근데 그렇게 신뢰도 높은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또 미국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기도 하니까. 그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LAFC와도 링크가 있긴 했었어요. 물론 뭐 신뢰성이 있는 건 아닌데 좀 이제 뭐 좌흥미국 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죠. 뭐 인터 마이애미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도 높은 건 아닌데. 분데스리가는 뭐 사실 순위가 항상 여기는 뭐 얘기할 게 별로. 뭐 미네이 또 올해도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2위도 뭐 너무나 알다시피 그쵸. 도르트문트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점 차도 3등하고는 좀 많이 나고. 저는 세리에가 좀 재밌는 게 이제 상위권 팀들은 사실 다 알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인테르, 나폴리, 밀란, 유벤투스 이렇게인데 유벤투스는 밑에 있잖아요. 근데 5위가 코모거든요. 어떤 팀이죠? 지금 감독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파브레가스 감독이요. 그래요? 세스크 말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네. 근데 저 처음 들어보는 팀인데. 이 팀이 되게 하위권 팀의 하위 리그에서 계속 있던 팀이었었는데 이제 파브레가스가 코모에서 은퇴를 하고 거기서 바로 코치했다가
감독까지 쭉쭉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모라타가 여기 있네요. 알바로 모라타. 예. 아 모라타도 여기 있어요? 나와 있는데요? 저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그 이번에 좀 재밌는 게 떴는데 이 분데스리가 네. 최초로 여성 감독을 선임했대요. 우니온 베를린. 와 오늘 네. 오늘 떴죠? 어느 팀이요? 우니온 베를린이요. 그래요? 베를린이 강등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간당간당한 위태한 상황이다 보니까 최초 여성 감독이면서 지금 92년생이거든요. 오데리그에서는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저 이거는 이거 다른 걸 떠나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네. 이런 케이스도 있어야죠. 예. 왜냐하면 네. 그러면 또 이렇게 그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인재풀도 많아질 거고. 이게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네. 우니온 베를린 유스 감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팀의 네. 그거군요. 독일 청대 감독도 했었다가 되게 특이한 경우네요. 음. 요 감독은 제가 한번 조사해갖고 나중에 하프타임에 올리자 한번 해봐야겠다. 재밌네요. 뭐 커리어 같은 게 아직까지 그게 막 국내에서 찾아봤을 때 나오는 게 그냥 없긴 한데 축구 선수 뭐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독특한 경우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여자 감독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되긴 했죠. 아직 못할 건 없는데. 그렇죠. 물론 뭐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쵸. 선수단의 장악력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장악력도 있죠. 있고. 제가 근데 이걸 뭐 여성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막 그랬던 기사들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남자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옷 갈아입을 때 감독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면 안 되나? 뭐 진짜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도 까더라고요. 하면 안 되나? 근데 근데 그거를 네. 감독으로 봐야지 여성으로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럼 뭐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아르테미스 이후에 여성이 탄 거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네. 온갖 생리 현상도 다 일어날 텐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치면은 네. 아무것도 못하죠. 사실. 그게 있잖아요. 이제 에베레스트에 오르거나 할 때 네. 여성들도 가잖아요. 가다 보면은 이제 생리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냥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지 내리고 다 하고 해요. 그렇죠.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는 건데 네. 스포츠도 다 극단을 인간의 그런 그 최고의 능력을 그쵸? 뽑아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는 뭐 여성 남성 뭐 옷가락 아니 뭐 그거 애야 아니 뭐 솔직히 말해 애예요 뭐 유치원생이야 남자 벗고 여자 옷 벗는 거 못 봤어요. 나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특히나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유럽에서 뭐 그런 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뭐 그쵸. 그건 뭐 외국에 뭐 듣기만 했을 때는 네. 외국의 호스텔 이런 데 가면은 여자들이 뭐 그냥 남자들 있는 데서 아유. 훌렁훌렁 옷 뭐 벗고 그쵸.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 계획하고 있거든요. 농담이고요. 근데 저는 네. 어쨌든 이 FM에서만 봤던 상황이었어요. 그쵸. FM에 종종 있나요? 네. 옆에도 이제 막 여성 코치 이렇게 있으니까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그 궁금한 게 우리나라 여성 축구단의 감독이 여성 감독이 거의 남성 감독이죠. 그건 되게 특이하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WK 리그만 봐도 거의 여성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하면은 남자 감독이 여자 락커룸에서 옷 갈아입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지적은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는 여성 팀이면 여성 감독들이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도자 수업을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풀이 좀 작은 건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성 축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은 심판진은 여성 심판들이 좀 있죠. 간혹 K리그에서도 자주 좀 모습을 보이고 하는데. 근데 이제 피파에서도 좀 여자 감독을 좀 키우려고 좀 시도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열리는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는 이제 스텝진 중에서 여자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아 그래요? 네. 그 여자 축구 나이키도 여자 축구에 굉장히 투자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축구의 풀이 어느 정도 꽉 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당연히 블루오션을 노려야지. 당연히 이쪽에 푸시하면 여기에 팬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사실 뭐 여자 대회 한정이면은 또 뭐 어느 정도 할당도 줄만하죠. 또. 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여성 감독 그분은 잘 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좀 더 이슈도 되고. 사실 뭐 팀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쉽진 않겠지만은. 그래. 그렇죠. 뭐 중간에 들어가는 감독은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실 뭐 진짜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뭐 여성이 실패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감독이 실패한 거죠. 근데 이게 성공하면 여성의 성공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아. 그렇죠. 성공한 거 축하해 주는 거야 뭐. 그렇죠. 저 뭐 PC주의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이 사람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예전에 그
그렇죠. 아, 이세돌. 예. 네, 내가 승리한 거지 인간이 승리한 거 아니야. 어쩌라고 이 새끼들. 짱을 말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재밌는 이슈가 많이 생겼으면 네. 좋겠습니다. 축구계에도. 네. 그래요. 뭐 다른 저는 예, 예. 다른 것보다 이게 궁금해요. 그 가끔씩 감독들한테 공이 굴러오면 그 감독들이 트래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네. 이 감독은 어떻게 할까?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 출신이잖아. 근데 선수 경력이 있었으니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화죠 뭐. 그러니까 그게 은근히 축구 경기 볼 때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재미 포인트예요. 그리고 가면은 관중들이 박수 쳐주고 네. 그럽니다 원래가. 옛날에 수원 삼성 차범근 감독 시절에 이제 비 오는 날에 차범근 감독 이제 정장에 구두 신고 있었었는데 그 상태에서 공을 트래핑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비 오는 날에 그 쉽지 않거든요, 사실. 구두 신고. 그 예전에 이제 알론소 감독이 잘 나갈 때 네. 공을 뿌려주는 모습을 봤는데 선수가 그쵸, 훨씬 더 예. 클래스가 좋은 패스의 질을 본 적도 있었고. 뭐 네. 훈련 때긴 한데 지단도 레알에 보면은 맞아요. 공 트래핑하는 건 제일 잘했대잖아요. 우리 한번 국가대표 경기에서 벤투 감독도 한번 네. 트래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호를 받았고요, 실제로. 네. 하나의 재미죠. 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재미가 있죠. 그런. 네. 근데 반전으로 더럽게 못하는 감독도 있어요.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넘어져갖고 괜히 무섭게갖고 뭐 그래서. 팔굽혀펴기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홍명보 감독은 없나요? 프로도 어쨌든 근데 사실 공은 잘 찰 거니까.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괜히 그거 갖고 환호 받고 하기 쉽지 않네. 네. 그리고 쉽지가 않네요, 그냥. 네. 근데 홍명보 그렇게 해서 화는 안 해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맞아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응원 팀들은 환호는 안 해줄 것 같아요. 뭐 축구 소식은 더 재밌는 거는 뭐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월드컵 다음 방송이 언제 할지 모릅니다. 또 시기를 봐야죠. 네, 그래서 되면은 뭐 월드컵 전에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때 제가 참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네. 객원 멤버가 되다 보니까 뭐 네. 개건 떼시죠, 그냥. 그래 어제 뭐 저희가 뭐 약속을 잡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다음 방송도 한번 재밌게 기다려 주시면 아 좋겠고요. 언젠가 한번 딱 이제 라이브 켜가지고 월드컵 보면서 그리고 이제 방송 정지 먹는 거 아니에요? 욕하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노딱이라 그러나 노란 딱지 뭐 이런 거 붙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입중계 이런 거라도 그래도 한번. 재밌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아직 유튜브 라이브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방법 없나? 프로그램 켜서 위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방법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 그런 거 불법 같은 거 했다가 불- 또 뭐 괜히 사실 라이브를 안 하더라도 네. 우리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 어쨌든 뭐 재밌는 거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네. 자 방송 오랜만에 또 소감 한 말씀 하시고 끝내시죠. 네. 노지선 작가님. 네. 네, 일단 참 오랜만에 해서 재밌었고요. 이게 참 어쨌든 그 구성 방식의 변화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거에만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또 하니까 또 재밌게 하고 갑니다. 저희가 저번 12월 22일에 마지막 방송 올라갔었는데 방송 제목이 굿바이 월간 낙서였어요. 네.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간 건 또 월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월간이 아니고 네. 무슨 제목은 고민해봐야 아니, 되는데 월간 합사라는 말고 뭔가 네. 재밌게 한번 제목을 지어주시면은 네. 아니 뭐 임창정도 가수 은퇴했다가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뭐 아, 서태지도 그렇죠. 그랬고요. 네. 아니 축구 선수들도 은퇴 번복 많이 하잖아요. 스콜스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은퇴 번복하고 다시 돌아왔으니 좀 앞으로 좀 방송 무슨 생각은 많이 해보고 있는데 네. 고민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다음 방송은 좀 뭔가 좀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보려고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안 하게 된 것도 못 하게 된 것도 개인적인 사정들도 많았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스텝진 개개인이 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저 네. 너희 농담으로 한번 그런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마가 낀 사람을 찾아보자. 우정진 그런 얘기도 있었을 만큼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다. 오랜만에 다시 하니까 역시 남자들끼리 축구 얘기하는 게 이렇게 그쵸.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1시간 반 넘게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편집을 또 해야 되긴 하지만 금방 합니다 이제. 네. 어쨌든 오늘도 편집시키려면. 사실 저는 이제 뭐 방송을 갑자기 어제 오늘 하자 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오길 잘 했네요. 오랜만에 스트레스도 풀고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자 인사하고 끝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